네, 이번 시간에 그 스콧 베센트의 재무장관 지명과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스콧 베센트의 재무장관 지명과 시장 반응. 스콧 베센트는 헤지 펀드 매니저이자 키스케어 그룹의 창립자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헤지 펀드, 뭔가 헤지 펀드, 헤지 펀드의 매니저이자 키스케어 그룹의 창립자로 월가에서 안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명 소식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베센트는 관세 정책에 대해 보다 완화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재정 적자를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세금 감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세금 감면 정책이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가 쉽진 않거든요. 세금 감면이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한다는 건데, 근데 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한다면 약간 긴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게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잖아. 근데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이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은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긴축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 물량이 많이 예, 공급되진 않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진 않겠지. 인플레이션 떨어지겠지.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 재정 적자를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은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지원하며 달러 가치가 하락했죠. 글로벌 통화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반대로 그 유로화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유럽 증시가 살짝 올라간 건 있어요. 달러 가치 하락가 그리고 이게 채권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했다면은 그러진 않겠죠.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 정책에 그거였다면 달러가 계속 강세이겠죠. 달러 가치 하락과 글로벌 통화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월요일 달러 지수는 0.8% 하락해 106.69% 106.69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는 반대로 1% 상승해 1.0517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베센트의 접근. 트럼프 당선인은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한하며 20%의 기본 관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 멕시코산 차량에 대해서는 2000% 관세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센트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지지하며 이에 대해서는 베센트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지지하며 이를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영역은 이렇게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베센트는 그냥 다른 나라하고 외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보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약간 엄포를 놓잖아. 그래 놓고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도구로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에 대해서는. 뭐 실제적으로 저렇게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 차량에 대해서 최대 2000%까지 관세를 제한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0%가 말이 됩니까? 그런 트럼프의 경제적 목표인 333 계획 333 계획이 뭐냐? 적자 3%로 축소한다. 적자를 3% 축소한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3% 올린다. 하루 300만 배럴의 석유 생산 추가.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 화, 화석 연료 쪽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화석 연료라고 한다면은 천연가스 쪽. 요새 천연가스가 그래서 갑자기 오늘 5% 이상 급등했잖아요.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 베센트의 지명은 특히 아시아 통화와 중국 위안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 전략가들은 그의 점진적 관세 접근이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스콧 스프렛은 베센트의 지명이 초기 거래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을 낮추고 아시아 통화와 위안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죠.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 베센트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산업 지지를 옹호하며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비트코인은 최근 99,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93,000달러까지 좀 빠진 거죠. 시장 및 전문가들의 반응. 일부 전문가들은 베센트를 비즈니스 관행을 고수하는 선택. 요 단어가 약간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하던 그냥 월가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행을 고수하는 선택 으로 평가하며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그의 지명에 대해 비즈니스 관행은 미국을 파산으로 이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그의 경험과 안정적인 리더십이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센트의 지명은 글로벌 시장에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보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겠죠? 성향을.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스콧 베센트의 재무장관 지명을 비판하는 이유는 베센트가 비즈니스 관행을 고수하는 선택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선택이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경제적 문제, 특히 미국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존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 머스크는 미국이 현재의 경제 구조와 관행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관행이 미국을 재정 파산으로 이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베센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시장 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머스크의 관점과 충돌합니다. 재정 정책과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 머스크는 미국의 거대한 재정 적자와 정부의 관료주의적 접근이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베센트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목표를 표방했지만 그의 과거 경력과 정책 입장이 기존 월가 스타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면서 머스크는 이를 미국 경제 구조를 혁신할 의지가 부족한 선택으로 본 것입니다. 급진적 정책 변화 요구. 머스크는 베센트가 트럼프의 정책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기존 시장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머스크는 트럼프의 경제 비전 중 하나인 대규모 관세와 혁신적 재정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센트의 점진적 접근은 이러한 트럼프 비전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머스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관련 태도. 머스크는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강력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베센트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머스크는 베센트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급진적 혁신보다는 기존 시스템 유지에 더 가깝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비판은 베센트의 지명이 미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거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존 월가 중심의 관행과 안정적인 정책 유지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보다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좀 아시긴 하겠죠. 앞으로 이제 이 둘의 어떤 알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둘의 어떤 정책 방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긴 하겠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것들이 뭐 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하여튼간 그래도 이 정도에 대한 얼개 아웃라인은 우리가 잡고서 그 다음에 뭐 이해하면 되긴 하겠죠. 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스콧 베센트의 재무장관 지명과 시장 반응에 대해서.